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 공지사항으로 지난주 이벤트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무려 5분을 더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저희 마거와 대박사가 사비를 들여서 5건을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다. 여러분들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거기에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안 되신 분들은 또 저희가 다른 이벤트 또 준비할 테니까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협찬해주신 북라이프에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어떻게든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편심에서 뭐 예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쉼 관련해서 뭐 명상, 마음챙김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이렇게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몸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몸을 보살피는 것과 마음의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약간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요가 이런 좀 우리는 잘 몰랐던 어떤 부분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뭐 요가,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게스트분 우리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그림 심리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와 같은 환영. 네. 저희 되게 알편심 청취자분들도 같이 박수 치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게스트라서 되게 설레고 맞아요. 반갑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또 오랜만에 뵙는 네네. 친한 언니라서 또 좋네요. 네. 네. 저희가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이 이은경 선생님을 저희는 오늘 은경쌤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은경쌤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만 특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상담 전문가이시면서 요가 지도자이시기도 한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뭐 상담이야 그렇다 쳐도 요가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요가는 처음에 친구 권유로 진짜 운동으로 삼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가원에 가면 일단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분위기, 그다음에 그 향 같은 거 피워놓거든요. 근데 그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걸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상담에도 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자격 시험까지 네, 힘들지 했었죠. 않나요?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좀 머리로 일단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서 좀 공부하면서 골머리 썩는다 그러죠. 이렇게 좀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네, 잘 됐네요. 네. 꽤 오래 요가를 해오신 거잖아요. 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시험이죠. 전문가 시험, 상담심리 전문가 시험 보고 또 결혼해서 지역도 옮기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쉬었던 기간들이 있고 요즘에도 지금 마지막으로 요가한 게 2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네. 지도자이지만 쉬고 있다. 네, 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그래도 요가를 꾸준히 하고 또 지도자까지 이렇게 딱 할 만큼 뭔가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되게 그러니까 헬스처럼 막 움직이면서 땀을 빼고 이러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가는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몸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음. 운동하면 그것처럼 몸이 더워지고 그다음에 되게 여기에 내가 이런 근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부분의 근육이 소근육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주변 이런 데 군살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따로 먹는 거 조절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래도 그래서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하고 나면 마음도 편하지만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더 좋아서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저희랑 잠깐 얘기하셨을 때 네. 그때 배웠던 요가 지도자님의 독특한 멘트가 되게 좋으셨었다고. 네, 제가 그거 시작할 때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 한참 힘들 때네요. 되게 뭔가 내 능력이 되게 모자란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거 되게 많은데 그 시간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되게 스스로를 괴롭힐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가를 하러 가면 요가하는 과정에서 뭐든지 이제 그때 동작의 하나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제 생활 전체에 약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 남는 건 정말 살기, 죽기. 그 살자가 이제 그 죽을 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밖에 남지 않는다. 나에게 해가 된다. 약간 이런 걸로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너가 지금 되게 이 동작 힘들죠. 이게 힘들다는 거는 내 몸에 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라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는 관점을 살짝 틀어서 다르게 보게 해줬는데 그게 그분의 능력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나를 되게 거기에 더 몰입하게 해주는 그리고 내 생활에서도 나를 덜 괴롭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평소에는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못한다라고 스스로 비난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동작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이런 동작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 몸이고 이 마음인데 왜 뭔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네가 뭘 잘못해서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자세도 내가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잘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많았어요. 네. 뭔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요가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제가 뭔가 이게 요가인가 싶었던 것들은 이효리예요. 그래서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막 물구나무도 되게 희한하게 막 신기한 자세를 하고 그게 요가인 것처럼 저는 너무 이미지가 커서 요가는 뭔가 몸을 극한의 상황까지 괴롭히는 동작을 하는 거구나. 그걸 해내야만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설명을 들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런 동작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막 애써서 만들어낼 필요 없다? 이런 게 좀 새롭게 들리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효리 씨도 처음에 요가를 하러 갔을 때 그 동작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내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팔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팔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골고루 들어가야지 이 팔을 지지대로 해서 머리 이 정수리 부분이랑 해서 딱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는 게 그 복근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코어라고 코어.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온몸에 여러 가지 근육을 아주 잘 균형을 잡아서 써야 만들 수 있는 자세가 물구나무 서기인데 그래서 아마 아사나의 왕이라 그러나 뭐 그 자세를 아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가 동작, 요가 자세를 아사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효리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거다. 근데 처음에도 아마 이효리 씨도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 너무 애쓰지 마라. 근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에 막 애를 쓰고 안달복달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은
너무 자기를 안달복달하면서 애쓰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가 저는 그 힘을 빼라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운동 같은 거 할 때 모든 운동의 되게 기본이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힘을 빼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게 되게 인생의 원리하고 같다고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요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될 때 막 힘을 엄청 주면서 막 애를 쓰고 이러면은 우리가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데 좀 힘을 빼고 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뭐 경지에 어느 순간 오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근데 이 요가라는 게 좀 명상? 그러니까 요가랑 명상을 원래 같이 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고 요가가 도대체 정확하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의 자세를 취하는 건가? 아니면 정신 수양을 하는 건가? 저는 그런 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전문가께서 한번 설명을 좀. 네, 뭐 2년 시험 신 온지 너무 오래돼서 네. 조금 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가는 수행법이죠.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호흡, 그런 그 스트레칭 같은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운동의 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요가 다이어트 붐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게 되는데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도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아니면 지식과 관련된 그런 요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폭넓게 여러 분야에 접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명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신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요가를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상은 정신활동과 가까운 거죠. 가깝다. 명상은 정신활동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항상 수련을 마치고 나면 요가 수련을 마치고 나면 끝에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어요. 그 요가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요가가 끝나서 이렇게 다 이완된 그 몸을 가지고 딱 집중을 해서 명상을 하라고 할 때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약간 다들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거의 1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근육을 쓰고 몸을 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명상을 잘 하기 위함이다. 명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가원에서 할 때에는 이제 가부좌 양반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그때 바른 자세로 그 약간 시간이 뭐 짧으면 10분, 길면 2, 30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자세로 잘 앉아서 수행을 하려면 명상 수련을 하려면 내가 근육이 받쳐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몸을 준비해 놓고 명상을 하는 거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아사나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목표가 명상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명상을 붙였을 때 우리는 조금 불만스러웠지만 원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사나를 하고 그 이후에 명상을 한다까지를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명상은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명상이요. 저는 네. 명상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돛닦는 느낌?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네. 그런 상태가 명상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게 명상의 목표인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건 뭔가?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고요한 상태, 텅 빈 그런 마음 뭐 이런 거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상태이고 뭔가 이렇게 진짜 막 수도자들 수도승의 모습이 떠오르고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명상을 하면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다만 이제 명상이라는 거는 생각과 감정을 뭔가 이렇게 내가 통제를 해서 이런 감정은 좋으니까 더 갖고 아닌 거는 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일단 주의를 무언가 어딘가에 집중해서 기울여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막 이것저것 막 떠올리고 막 복잡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 잡생각이 막 많이 들고 그걸로 막 분산이 되고. 그쵸.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되게 뭐 집중한다 그러면 또 뭐 되게 막 또 가부좌 들고 또 뭐 되게 어려운 거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빈속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집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잔을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르고 컵을 딱 들었을 때에 내 팔의 움직임, 그 컵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의 무게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이게 해서 내가 근육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이걸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컵의 기울기, 내가 마실 때. 그리고 물이 처음에 이제 입에서부터 이렇게 목구멍 이렇게 넘어가고 식도 통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이게 느끼려고 하면 떠올려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들이 뭔지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과정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걸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건 바로 그냥 그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네. 뭔가 식도가 차가운 느낌이 드네. 그쵸, 이런 거. 그쵸. 네, 그걸 그냥 그대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치만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이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뭐 출근 준비든 뭐 아이들 뭐 준비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음에 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명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물 마시는 행위 이렇게 단계를 네. 온전히 집중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실 단어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 순간에 충실하게 그래서 삶을 되게 풍요롭게 살게 된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지 풍성하게 뭐 그 상황에 충실하게 산다? 잘 감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느끼면 어쨌든 내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 사실 그게 매일매일의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고요. 그게 연습이 돼서. 그쵸? 내가 물 먹는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매일 똑같은 어떤 걸로 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한순간도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집중을 할 때 내 머릿속은, 내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산란스럽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걸 느낀다는 건 내 몸에 대한 자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이. 자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물 마시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뭐 물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물의 온도 그리고 그게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판단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그 느낌이 있을 때 차가워. 근데 물이 차갑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과 그다음에
너무 차가워. 이렇게 되면 이 너무 차가워는 사실은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약간 싫은 느낌으로 오죠. 아, 이거 너무 차갑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나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자동적인 어떤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되게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듯 말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내가 그냥 꿀꺽하고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금고 이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실제로 현존하고 있다라는 걸 더 깊이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물이 나와 접촉하면서 만나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설명보다 훨씬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선은 감각이 되게 풍부해질 것 같은 느낌? 그냥 그쵸. 꿀꺽꿀꺽 물 먹고 지나가던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물 먹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순간들이 좀 더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그 순간에 충분히 그 충만하다 그게 좀 느낌이 올 거죠. 뭔가 그죠. 그 충만함이 느끼는 생생함이라는 게 네. 그게 되게 내 삶을 다르게 똑같은 똑같은 일상인데도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맞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음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와인 마실 때 제가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와인 마실 때 사실 이거 막 이렇게 코로 맞고 흔들고 입에 머금고 이게 사실은 그냥 허세가 아니거든요. 진짜 네. 그 맛을 온전히 느끼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 행위를 그 순간순간의 그 행위에 집중하면 와인의 맛을 더 많이 음미할 수 있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집중해서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도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감각이 어떤지를 집중해서 느끼면은 내 삶이 정말 더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 설명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아까 또 비판단적으로 한다. 그 부분이 약간 알쏭달쏭하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을 먹을 때는 뭐 차가워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판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비판단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명상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좀 쉽게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대 박사님 좀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맞아요.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6개월 만났어요. 만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보다 8kg이 늘었어요. 나 순간적으로 반응할 뻔했는데 참았어. 네, 8kg이 늘었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얼굴 좋아졌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그런 이야기 할 때 얼굴 좋아졌다고 고맙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뭐 잘 살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8kg이면 사실은 적은 몸무게는 아니죠. 그 차이가 난다는 건 실제로 느끼는 이제 몸의 무게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8kg이 늘었어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사실을 그냥 전달을 한 거였거든요. 나 그때보다 8kg 늘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으실 때 제가 그랬죠. 제가 8kg? 어디? 이러면서 막 찾아. 그 8kg 어디 붙어 눈을 있는지 막. 위에서부터 이렇게 솔직히 어머, 훑어봤어. 훑으면서 8kg 어디에 붙은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헐렁한 옷을 입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8kg 엄청 쪘다. 장난 아니네. 어마어마하게 쪘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비판단적으로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나 평소에 그렇게 판단 안 해요.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자극이나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판단인지도 모른 채로 판단을 확 내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런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8kg이 느는 과정을 저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6개월 동안에 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kg이 늘었다는 거는 활동량은 줄었고 먹는 양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평상시보다 부적절한 시간대에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음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내가 뭔가를 먹겠다, 먹지 않겠다부터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정말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쭉 진행시켜서 어느 순간 보니까 8kg가 불어서 너무 괴로워.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8kg 찐 거는 내 관리를 못한 부분이어서 사실 막 이렇게 방송에다 내고 떠들어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나는 이제 먹는 걸로 풀 거다 이런 거부터 해서 그 차근차근 늘어가는 것도 다 알면서 선택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kg가 늘었을 때 나 어떡하지? 뭐 너무 괴로운데 이거 이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나를 이렇게 막 몰아가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너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태들이 이어졌었고 그 결과로서 내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런 과정에 대한 자각이나 인지 없이 그냥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데 몸무게가 이렇게 늘었고 내 몸이 이렇게 변화했고 뭐 건강 상태도 좋아지진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지는 마음이 막 미쳤어 막 이런 이렇게 나 자신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고 고생한다 약간 어떤 면에서는 짜는 느낌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근데 이게 항상 나 자신을 항상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건 문제겠지만 이 과정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과정 면면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다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자각하고 선택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지 여기에 판단이나 비판이나 자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그쵸. 그런 의미네요. 뭐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래. 근데 내가 지금 이래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지금 이래서 너무 못났지, 내가 이런 거 진짜 관리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분명히 아마 같은 기간 안에 10kg 이상의 몸무게를 늘렸을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명상 그리고 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의 좋은 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그쵸. 또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생긴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 그 비판단적이라는 요소가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아까 이게 뭐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 괜찮아. 나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스트레스를 관리한 거야. 라고 막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 내 몸은 더 망가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있는 그대로 그렇죠. 깨어 있고 경험하는 것 이게 네. 명상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던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거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계속 고통에만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면서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닫고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네. 애쓰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덧붙이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느 스스로에게. 순간 멈추는 거. 네, 뭔가를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이게 어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면 정신적인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으려면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가도 그렇고 어떤 식의 운동이건 이렇게 몸을 쓰는 어떤 활동에서 우리가 통증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통증이 이제 요가 같은 경우에 할 때 통증이 있는 부위를 바라보세요. 어디 있어? 허드심, 어디서 허드심이 말하고? 그 부위를 그냥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 사실은 되게 황당하거든요.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어디가 아파라는 것 정도? 이렇게 어떤 부위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부위 안에서도 어느 지점인지까지는 처음에는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꼭 무슨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 부분에 의식을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냥 내 무릎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무릎의 사진을. 그러면 왜 우리 파스 같은 거 광고할 때 무릎에 맞아, 맞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표시돼 있고. 캣토토. 뒷광고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장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장면을 떠올리고 그 부분을 그냥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만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신경 쓰인다고 하잖아요. 네. 신경 쓰이는 부위를 이제 이쪽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신경을 보내는 느낌? 이렇게 신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을 조금 더 내 스스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이걸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이게 확 와닿을까. 처음에 너무 난해했는데 제가 지금은 저도 바라보라는 거 이상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어떤 통증, 몸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바라보는 연습을 몸을 통해서 하면 사실 뭐 이게 명상의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약간 감정 같은 거잖아요. 몸의 네네. 통증을 뭔가 없애고 싶다기보다는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해보는 그런 알아차림의 순간을 갖고 싶은 건데 몸을 알아차리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좀 쉬워진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감정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신체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감정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열받았어, 화났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화라고 단어를 써서 이야기했지만 그때 느껴지는 이 내 몸의 반응은 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뭐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내가 화라는 단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지만 신체 반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런 신체 반응을 자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각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확 감정을 그냥 쏟아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에 휘말려서 결국 나중엔 좀 후회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일단은 딱 스탑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사실 그냥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지르느냐 모르고 지르느냐는 나중에 뒤처리라 그러죠. 뒷감당을 할 때 나의 어떤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럼 은경쌤은 혹시 명상 이런 걸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명상의 맛이다, 도움된다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이 명상은 사실 저는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꾸준히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 매일매일의 느낌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명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졸립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딱 10분만 명상을 했는데 뭐 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진짜 놀라운 산뜻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명상을 정말 전문적으로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5분, 10분 명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요? 이러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거에 더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라도 매일 하자. 그리고 뭐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대에 하면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중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그 사이에 언제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가 느껴지는 신체적인 반응, 아까 얘기했듯이 뭐몇 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효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그런 분야가 생겼는데 책을 보니까 이건 무슨 외국어 같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잘하게 되려면 내가 나아지는 것도 눈에 좀 보여야 되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또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를 빨리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막 그 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막 딴 데 가다가 나 지금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더 못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진짜 10분, 5분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아, 지금 이거 하고 있었지? 이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새로운 공부를 하시면서 안 될 때 명상을 했더니 조금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있는. 됐다. 네.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딴 생각을 빨리 잡아서 원래 하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맛을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여기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명상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현재 그 장소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짧게만 해볼게요. 아, 네. 네, 저희 또 너무 중간이니까. 집중해가지고 막 2시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먼저 그냥 갈게요. 네, 어떻게 저희 청취자분들도 같이. 같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1분 정도 하신다고 했죠? 네, 네. 1분 정도만 그냥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보죠. 네. 긴장되는데?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긴장이 돼. 떨렸어, 방금. 그때도 그냥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떨리네. 체험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이제 뭐 명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 호흡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디 스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1분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제 뭐 집중을 위해서 눈을 감으시지만 보통은 뜨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나에게 이제 주의를 온전히 기울이기 위한 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이거 처음에 이게 띵샤로 소리를 낼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1분 동안 각자 그냥 자신에게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냥 자기 안에 집중 1분 동안만? 네, 뭐 각자 편하신 대로 호흡을 관찰하셔도 좋고요. 다만 이제 내가 스스로에게 집중하려고 했을 때 뭐 어떤 게 어려운지 뭐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분 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말을 하다가 네. 말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지금 녹음기 어. 여기 옆에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바람 소리에 집중하다가 아, 나한테 집중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중을 했는데 제가 제 몸이 평소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앞으로 이 어깨가 이렇게 말려 말린 있는. 거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러니까 힘이 들어갔던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폈거든요. 음. 펴니까 아, 내 몸이 바로 서 있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저의 몸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딱 순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잘못된 자세가 들어왔고 펴니까 아, 내가 좀 바로 선 느낌이다. 아, 이렇게 평소에도 해야지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1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군요. 그러네요. 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니, 저는 약간 눈을 분명히 감았었거든요. 제가 네. 눈을 감고 제 안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더듬이가 나가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나한테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만 귀가 열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랬어요. 외부 자극이 더 잘 느껴지는 건가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저는 안 될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명상해야지 해서 만약에 정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서 비판단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이걸 왜 수련을 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아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성인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이상하거나 나만 그래? 뭐 이런 생각은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치 뭐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드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판단.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남들은 잘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1분에 어려워? 저런 뭐. 걸 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음. 사실 저는 평가하고 판단한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명상은 안 되나 맞아요. 봐. 되게 순간적으로 음. 이런 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보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판단하는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난 이것도 안 돼. 너 이거 못 하겠어 이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알도록 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네. 지금 아까 이제 1분 동안 하면서 제 몸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게 명상이라는 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반복하고 있는 거를 좀 의식화하는 것과 저는 이제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우리 몸의 자세도 제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늘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네? 펴야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각이죠. 자각과 네. 뭐 그 알아차림 순간에 이런 건가요? 알아차린 거죠. 내 몸의 그 상태, 뭐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명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막 제가 명상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저도 나름 매 순간 알아차림의 순간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또 필라테스 좀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얼마나 하셨는데요? 이것도 판단인가요? 잠깐 평가죠. 선생님 이거 평가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 꽤 했어요. 그랬나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는데 뭐 한 4, 5개월 했어요. 오래 했네요.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장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로 네.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쉬고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꼭 요가나 각 잡고 하는 명상이 아니었어도 저도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기울어져 있다는 걸 필라테스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런 자각의 순간이 있어요. 지금도 이쪽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내가 이게 힘이 들어갔다고 느끼는 순간 또 여기에 힘이 들어가네. 이런 그쵸. 걸 느끼는 거 이것도 그럼요. 그럼 혹시 네. 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네. 일상에서 요가든 명상이든 이런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동작, 자세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웬만하면 뭐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지만 좀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저 실제로 그래서 요가 하다가 목 디스크까지 오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제 부상 위험도 줄이고 적절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지도를 받으실 땐 전문가한테 시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좀 적은 자세들 중에 조금 효과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검색해 보시면 어떤 자세인지 뭐 이런 거 많이들 나오는데요. 제가 좀 생활 속에서 쓰는 거 그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무 자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양손을 합장한 채로 이렇게 위로 쭉 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리 하나를 다른 다리 본것 같아. 허벅지 안쪽에 네. 이렇게 넣기도 해보고 싶네, 하고 또. 해볼까요?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때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면에 어떤 한 점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는 근데 뭐 꼭 이렇게 다른 다리 쪽에 기대지 않고 그냥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있다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양발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게 되면 두통의 효과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자, 이거 해줘. 머리가 아플 때 이 자세를 하면 두통이 좀 이렇게 감소하는. 왜냐면 이게 중심을 잡고 똑바로 쓰려면 아래쪽으로 조금 의식이 몰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두통에 좀 효과가 있는 자세이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것 중에 이제 물고기 자세라고 있어요. 물고기 자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네, 말려져 말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좀 펼 수 있고 그러니까 천장을 보고 누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웠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누워서 손바닥이 그 땅 바닥을 가게 요렇게 해서 요걸 엉덩이 밑으로 넣으세요. 네. 엉덩이 밑으로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이거를 팔을 몸 안쪽에 넣으셔가지고 팔이 니은자 모양이 되도록 그러니까 니은 뒤집은 거네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상체를. 그리고 목을 뒤로 젖혀서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누워서 이 자세를 하시게 되면 어깨가 활짝 열리는 그러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에는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 떨궈서 그 정수리나 이렇게 머리 뒷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게 살짝 닿게 그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전면이 목부터 이렇게 목까지 쫙 열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엎드린 개 자세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왜요? 엎드린 게 지금 판단이 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아니 엎드린 게 보고 웃을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웃었다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부터 갈라서겠네. 웃을 수 있잖아. 웃음이 났어. 그래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그 옆에서 보면은 땅 바닥과 이렇게 붙여서 보면은 삼각형 모양이 되죠. 엉덩이를 하늘 향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과 팔을 쭉 펴서 시온자로. 그렇죠. 네, 이렇게 삼각형 바닥까지 하면 이제 세모 모양이 되겠죠. 그거 할 때 이제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허벅지 뒷부분, 종아리 뒷부분이 시원하겠다. 쫙 펴져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이 엉덩이를 위로 올릴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이쪽에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별로 이렇게 자극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딱 엎드렸을 때 그 천골이라고 하죠. 그 엉덩이 위쪽에 약간 세모 모양으로 약간 판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쫙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힘을 주시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아무튼 요 자세도 좀 활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 다리 뒷부분을 쫙 당겨주는 되게 시원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아, 이거 이래서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찾아보시고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 일단 시작을 하면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해볼까?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거 다 하세요 이러면 귀찮아서 하기 싫어져요. 네. 저는 나무 할게요. 나무. 저는 두통이 많으세요? 나무 아니 아까 나무 해보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요? 기울어지는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서는 음, 꼿꼿한 네, 나무 될 네, 때까지 한번 네. 해볼게요. 저는 네. 엎드린 개자세를 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해보세요. 네. 찾아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생활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우리 뭐 물 마실 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샤워 같은 거 할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하고 나오는 거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이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물이 내 몸에 떨어지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를 거고요. 그때 그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촉각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 뭐 촉각, 그리고 이게 샤워를 하면 우리 보통 뭐 비누든 뭐 향기. 바디 그런 거 샤워라든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향기. 그리고 물에서도 사실은 냄새 향이 나요. 있기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거 신경을 써보시면 이게 결국은 다 명상의 일부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어떤 약간의 수련 방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 명상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들숨, 날숨, 그때 그 공기가 코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는 차갑고요. 나올 때는 약간 따뜻해져서 나와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 느낌들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그런 느낌들도 다 되게 살아있죠. 콧구멍 크기도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이 공기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한계를 느껴보세요. 내 얼마큼 들어가나. 이게 이 호흡 명상이요. 네.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이 호흡이 점점점 길어질 수도 있나요? 네. 사실은 이거를 좀 깊은 호흡, 깊이 있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쉴 때의 시간을 더 길게 하시도록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충분히 다 내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비워내야 채울 수 있는 네네네. 원리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쉽게 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호흡이 참 어려워요. 네, 더 저는 짧아지고. 처음에 정말 그 명상할 때 호흡 명상 하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숨을 이렇게 이상하게 쉬나? 내가 숨을 이렇게 못 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막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도대체 평소에 숨을 어떻게 쉬고 있길래 이게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서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좀 하기 싫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던 부분은 아 내가 되게 이걸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구나. 그러니까 더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우리가 의도를 가지게 되면 일단 그 순간부터 맞아요. 자연스러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 신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 명상. 저는 이 호흡 뭐 명상으로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우리가 현대인들이 되게 페이스가 되게 빠르잖아요. 네. 삶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 이게 감정이 좀 이렇게 고조되면은 호흡이 되게 나도 모르게 짧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의도적으로 좀 호흡을 내가 좀 스트레스를 길게. 받거나 힘들 때 의도적으로 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좀 약간 내가 이완되는 느낌 그리고 좀 그 고조된 격앙된 감정이 좀 가라앉는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호흡을 하면 그만큼 더 이완이 될 수 있고 더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아, 그게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명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명상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비 명상이거든요. 근데 이 자비 명상이라는 거는 그 인간 관계에서 느껴지는 긍정 정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 다 하시나요? 네. 네. 운전하실 때 갑자기 내 앞으로 차가 딱 끼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 보이세요? 이런. 뭐 어떤 반응 보이세요? 운전한 지 사실 몇 개월 돼가지고 아, 네네. 잘 혹시 기억 안 끼어드는 나시는구나. 사람인가요? 사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아마 저는 음. 끼어들을 당하는 쪽보다는 어. 남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쪽이긴 해요. 솔직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사실 이제 뭐 당황하고 일단 깜짝 놀라잖아요. 차가 갑자기 딱 들어오면.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도 판단한 거예요. 저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됐잖아요. 이미 그 반응 자체가. 그런데 자,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내 앞으로.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딱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차가 그냥 들어온 것까지로 알고 내가 거기에 뒤따라 오는 반응 이제 감정 반응들이 오는데 그걸 이제 자비 명상으로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긍정적인 의도적으로. 네, 해석이네요. 약간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되게 급한가 보다. 아니면 운전 미숙한가 보다. 이런 걸 기술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되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안 나서 되게 다행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너무 뭐 인위적으로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일단 내 머릿속에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 저는 약간 이제 바꿔서 사실은 누가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고 막 빨리 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저 사람 화장실 되게 급한가 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그냥 웃음이 나오거든요. 사실 조금. 내가 조금 당황하고 놀라기는 했지만 일단 사고는 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고 특히 뭐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는 더 예민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사고 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더 저한테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정적인 해석들은 갖다 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1차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게 뭔가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막 있으면 그걸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떠올려 놓으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좋은 걸로 채워 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나를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고 막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그렇고 그거 인정하고 앞으로 변화할 거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제가 뭐 저 사람 화장실 되게 급한가 봐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 상태를 떠올려 보면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조급한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살짝 웃음도 나오면서 여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 이완된 상태로 가면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든 익숙하게 하던 일을 하든 간에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자비 명상은 선택의 영역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차가 끼어들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놀랐구나까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명상이라면 네. 그 놀람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왕이면 자비로운 타인에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겠어라는 선택까지가 포함된 게 자비 명상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라고 있어요. 느껴지고 네. 그 요즘 마음챙김에서도 왜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이제 마음챙김 우리 되게 많이 쓰는데 꼭 뒷단에 자기 자비를 넣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인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결국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줄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걸로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워할 때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당함? 저는 그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괴로울 때 남이 나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나를 계속 그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 이러는 거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 자신에게 더 조금은 친절해지는 것.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대로 좀 명상의 어떤 맛을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사실 요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생각은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모집 그 공고도 내기는 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렇게 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저를 만나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고는 냈지만 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뭐 코로나 블루 전에 방송도 하셨는데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지금 뭐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이때 명상만큼 나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8월 중순에 대폭발 전에 계획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셨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좀 부담을 덜 드리고 대신에 혼자서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했었는데 뭐 조금 더 나아지면 또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저는 예전부터 그 상담을 이제 뭐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에 되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오도록 상담 치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치료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방적인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명상을 수련하도록 하는 거는 그 예방법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네, 계속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거구나. 좀 쉽게 일상에서 스며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부터 당장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실천 우리 대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죠. 저는 나무가 되고 저는 엎드린 개가 돼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네. 네. 그래요.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이은경 선생님의 멘트로 인사드릴게요. 이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우리가 이제 명상과 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이거 명상하면 되게 좋대. 그러니까 하자. 아니, 명상하면 되게 좋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나한테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 주는지, 이런 것들은 꼭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우리 1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은 정도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전 최소한 내가, 나 이거 더 안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는, 1주는 좀 짧은 것 같고, 2주까지는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이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이게 어떠한 반응을 나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앞으로 조금씩 더 해보겠다. 아니, 해봤는데 더 안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걸 꼭 좋다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까 그 잠깐의 1분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시기에 좀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강연, 명상과 관련된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가톨릭대학교 정신과 최종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되게 딱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나 자신을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냥 아직 내가 거기까지 안 갔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어. 이게 아니라, 아직, 지금은 여기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거니까, 앞으로 변화가 생길 거니까, 나 자신을 좀 더 믿고 친절한 태도로 모든 것이 다 아직 지금은 여기 요만큼이다.